저처럼 소위 금융시장에 20년간 노출된 사람도 본인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또 종류가 많고 막 IRP, 뭐 DB형, DC형, 너무 어려워요. ISA 계좌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고문을 시키나. 네. 난 그냥 주식계좌에서 딸깍 뭔가 돈 생겨서 주식 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네,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자영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멈춰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특히 건강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더욱더 일단 은퇴 현금으로 세팅을 완전 짱짱하게 해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 어차피 저 세팅해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장사하다가 좀 몸 안 좋아가지고 좀 쉬더라도 저때 세팅해 놓은 걸로 보험처럼 계속 현금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근데 오히려 현 유튜브나 경제 관련 영상에서는 이런 좋은 상품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맞아요. 올릴 거고 내릴 거고 지금 연준의 유동성 지표가 어떻게 됐고 막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소위 우주적인 그 전 지구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많아요. 거시적. 이재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좀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잘 쌓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말에 거의 카페에서 한나절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진짜 이거는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염치 없지만 아닙니다. 부탁드려가지고 좀 먼 길 좀 오게 했습니다. 책 소개해 주시기 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학에서 건축 전공하고 건설회사 좀 다니다가 네. 이제 주식에 좀 눈이 뜨여가지고 소위 필드를 옮겨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러면서 소위 현재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업 1티어라고 하는 그런 네. 각종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좀 독립을 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부심 그리고 주식 네. 채널인 채국장 두 개를 운영하는 저도 자영업 타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영업자로서 이제 채삼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 사실 대표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거의 못 모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어떤 돈에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나 재테크에 관련된 분들은 거의 못 모셨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가 자영업자분들이 이 돈에 관련된 거는 일단 그냥 사업소득, 노동소득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잘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자영업이나 직장이나 엄청 다른 게 아니고 네. 남들은 뭔가 이런 걸 잘 찾아가지고 좀 잘 뿔린 것 같은데 나는 이 일은 엄청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맞아요. 돈이 많이 안 불어 있고 그렇다고 그럼 자기 인생이 그 모은 돈 때문에 부정당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어려서부터 했던 터라 가지고 그래서 제 짧은 경험은 이것도 굉장히 사회초년생일 때인데 8개월간 연수를 끝나고 나서 제 통장에 100만 원 있었는데 제 동기 통장에는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그렇다고 막 어디 엄하게 돈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형님은 2살 위였는데 1,000만 원이고 나는 100만 원이냐.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저한테 완전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 돈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깔려 놓으면서 똑같은 양이 모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런 책부터 읽어라 한 게 그 당시 이게 2004년이었는데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거든요. 아. 그렇게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살수록 돈을 모아야 된다.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 돈의 양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어떤 이제 현타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오는 돈이 그래도 일정하니까 뭔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은 매달 이게 돈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웃긴 거는 돈이 매일 들어와요. 카드 결제 받고 뭐 현금 결제 받는 거야 뭐 한 10% 미만이라고 쳐도 매일매일 돈이 정산되는데 그게 한 3일 간격에 걸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통장 하나로 뭐 네. 재테크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가게 이제 뭐 사업자 통장으로 쓰면서 다 한 곳에서 돌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대표님이 책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어떤 형태로 재테크를 좀 접근하면 좋을지. 소득이라는 거는 계속 꾸준하고 그리고 소득이 미래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래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거를 먼저 달성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달성하기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잠도 안 자고 막 뭐 하늘만 쳐다보면은 막 철창사에 있는 것 같고 막 제가 대기업 다닐 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기업 다닌 제 친구들하고 겸상도 안 합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는 너네들은 뭐 맞아. 너는 뭐 꿀통에 있는 거야. 네네. 그 미생에 나오는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전쟁터인데 밖은 지옥이다라는 명대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현금을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투자는 일종의 비경상소득이거든요. 주식으로 벌고 부동산으로 벌고 그다음에 코인으로 버는 거는 비경상소득인데 근데 비경상소득이 어쩔 때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비경상은 말 그대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비경상을 경상으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경상 소득까지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자기 소득으로 다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걸로 지출하고 내가 얼마 벌었다. 예, 얼마 벌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 두 개는 완전히 분리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경상소득만으로 현금 유입 유출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배당 같은 월 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돈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이제 그런 투자 자금이 있다면은 네. 그거를 최대한 집어넣어라. 책에서는 그거를 이제 책 달러 자산 1억이니까 그 맞아요. 1억까지 집어넣으면은 매년 1,400만 원의 배당이 나온다. 그 1,400만 원 배당으로 15% 이자세 내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 같은 걸 만들어라.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되십니다. 세액공제가 안 될 뿐이지. 그렇죠.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하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만 좀 고생해가지고 그 셋업을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돈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거든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 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이죠. 경상 비경상 구분은 완전 확실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얼마 빼서 막 경상을 갖고 이러시지 말고 진짜 잉여를 재원으로 좀 보내시고 개별 주식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도 바로 찾아서 일로 갖고 오지 말고 이제 구분을 해서 완전히 따로 가져고 하셔야지 이쪽 자산의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그럴 때 좀 견딜 수도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나의 경상소득이 완전 박살났을 때 그럴 때 좀 쓰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 책에서 아까 그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저도 보면서 좀 이런 게 있었어라고 했던 게 미국 네. 리츠 네. 거기서도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예. 뭐 건물을 사시려고 했었던. 예, 분당 아파트를 팔고 맞죠. 또 갭 투자로 네네네. 잠실 쪽에 뭐 하나 살까 막 이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 에이전시 같은 걸 사라. 그러면은 부부가 각각 1억 4천 정도 사면은 14% 나오니까 네.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둘이 사게 되면은 거의 연 4천만 원이나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돈이면은 도시근로자 한 명 평균 소득 정도는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부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게 괜찮아지고 나머지 돈은 또 직접 하는 지수형 ETF를 사면 된다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다 사버렸었어요. 소문 내고 다니시고. 네, 막 너무 8억 좋다고. 원어치 샀는데 10몇 프로씩 나오니까 월에 막 진짜 네. 거의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사례도 비슷한데요. 이분은 여행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현금 흐름은 계속 나가고 생활비 계속 나가는데 자기가 투자는 또 투자할 돈을 한참 모아놨는데 그게 6억 정도 모였는데 근데 이 돈이 불지를 않고 3년간 불지 않고 계속 투자는 열심히 하는데 뭐 5만 모임 다 나가고 5만 공부 다 하고 5만 교육과정 다 들었는데 돈이 불지 않고 지출은 계속 나가니까 원본이 잠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들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버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65세 기준으로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재테크가 끝난다고 생각하냐. 자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자녀도 이제 한 명밖에 없고 키우면 나갈 거고 부부가 살면은 60세 정도 됐을 때 우리는 500이면 충분히 된다. 자 그럼 500에서부터 역산을 하자. 지금 필요한 돈이 이거다. 근데 그 돈은 그분이 40 초반이니까 20년 이상 남았는데 복리 환산으로 몇 프로 이 정도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6억을 모았다는 거는 선생님 다 모았다는 거다. 그 다음에 부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4천씩 분사해서 넣어서 불렸을 때 그 돈이 얼마가 되는 줄 아냐. 20년간 각각 8억 3천이 된다. 네. 그러면 합치면 16억 3천이 되고 그러면 그래도 그 후에 또 8%씩 올라갈 거니까 그 얘기는 선생님들 국민연금 빼고 1억 2천 이상 받으신다는 거고 네. 월 1,000만 원 다 모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돈 빼고 나머지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배우자 국민연금 받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국민연금 신청했냐. 요즘 보면은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영업이나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연금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국민연금부터 신청해라. 그 국민연금 막 고갈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일단 그냥 신청을 하세요 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세팅을 먼저 했더니 그분은 지금 완전 달라져가지고 네. 그때부터 투자 성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지금 완전 뭐 원래 대비해서 10배 이상을 올해 한 해 다 불렸어요. 자영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멈춰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특히 건강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더욱더 일단 은퇴 현금으로 세팅을 완전 짱짱하게 해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 어차피 저 세팅 해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장사하다가 좀 몸 안 좋아가지고 좀 쉬더라도 저때 세팅해 놓은 걸로 보험처럼 계속 현금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 책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네. 이건 자영업자분들한테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1,800만 원에 네. 대해서 항상 보면은 여기서 항상 강조가 되고 있고 네. 또 대표님이 하신 유튜브도 보면 항상 나오는데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연금저축하는 거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를 하실 거면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주식은 양도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비과세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냥 국장만 할 거고 네. 미국 주식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영원히 국장만 할 거야 이러면은 네. 퇴직연금 계좌를 따로 세팅 안 하시고 그냥 본인 증권 계좌가 나중에 퇴직연금 계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위 연금성 계좌라고 불리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근데 이런 연금저축펀드를 왜 줬냐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성 계좌는 과세를 연금 받을 때까지 이연해 주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전 수익률로 돌아가서 복리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8% 정도의 장기 상승 기대가 있는 미국 주식을 샀을 때 1,800만 원씩 매년 넣고 20년 넣으면은 8억 3천 되는데 10%면 10억 6천이 돼요. 근데 환율이라 등등 고려하면은 더 커 보이지만 그것까지 가는 경우에서 세금이 빵이니까 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본인 현금 흐름이랑 막 투자 현금이랑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계좌 관리가 안 됩니다. 둘이 딱 분리해서 그래 나는 1,800까지는 못 넣지만 뭐 900씩이라도 넣어보겠다. 1년 기준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과세이연 계좌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세이연 계좌가 본인 미래 소득의 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꼭 만드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굉장히 공감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네. 이게 그 종합소득세 낼 때도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네, 세액공제 되죠. 그러면은- 세액공제 되는데 음. 소득이 없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낸 세금에 대한 공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과세 이연은 되거든요. 그렇죠. 과세 이연을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세금이 있는 거를 이연하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주택 팔아서 양도소득세 이연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영업자라면 이제 이거를 좀 세팅하고 나서 저는 무언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자영업자분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대표님 책에서 무언가 인사이트 받았던 게 인덱스 ETF에서 이제 액티브 ETF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네. 그날 바로 코액트 그걸 이제 매입을 했어요. 진짜 보면서 되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지금 네. 시장 상황에도 맞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알려드리면 그 얘기는 좋을까? 한국에서 네. 저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저 ETF F도 결국은 펀드인데 네. 예전에 다 펀드는 가입해 보셨을 거지만은 바이코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이트, 인디펜서, 디스커버리, 내비게이터 5만 펀드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다가 금융위기 맞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자산운용업 불신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그러니까 결국 너가 뭐 할 거 없다면은 그냥 지수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지수에 투자라는 건 완전 하남자식 개념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지만은 자산운용업에서는 쳐주지도 않던 블랙락, 지금 뭐 아무도 몰랐던 스테이 스트리트, 인베스코 등등 각종 회사들이 우리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우리 코스피 200 지수 같은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꺼내 왔는데, 근데 펀드는 가입과 해지하는 과정에서 본인 위험 성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서류들을 네. 계속 해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편의성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요. 근데 이런 어떤 특정 테마로 펀드를 갖고 있는 거를 시장에서 주식처럼 그냥 사고 팔자 이러면서 말 그대로 상장 주식 펀드라고 하는 ETF가 만들어졌는데 좀 액티브하게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지수를 70% 복제하고 30%는 이제 우리는 맨날 주식 투자만 하는 선수들이니까 좋아질 기업들 좀 미리미리 좀 사고 안 좋아질 기업들 좀 비우면서 대응을 하는 액티브 ETF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ETF나 펀드를 하셔야 되지만 그 ETF들 중에서 요새는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말고 액티브 ETF라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액티브 ETF들이 AI 시대에 너무 잘 맞거든요. 액티브를 잘하는 데는 타임폴리오하고 삼성 액티브인 코액트가 잘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ETF 상품들을 보시고 잘 마음에 드는 거를 연금성 계좌에 넣어두셔서 복리효과 장기 투자를 누리시면은 그리고 한 번에 다 안 사시고 그냥 매월 나는 50만 원씩 퇴직연금 계좌에 돈 넣을 거다. 그러면 그 돈만 사셔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가지고 계속 꾸준하게만 돌리셔도 그게 복리효과가 나면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지 소로스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네. 무지했을 때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쌀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자들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 ETF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개별 주식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네. AI 전체 산업의 어떤 특정 종목들을 묶어놓은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현 유튜브나 경제 관련 영상에서는 이런 좋은 상품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맞아요. 올릴 거고 내릴 거고 지금 연준의 유동성 지표가 어떻게 됐고 막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소위 우주적인 그 전 지구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많아요. 거시적. 그래서 정리하면은 특정 테마를 내가 찾고 싶으면은 그런 테마들이 진짜 많은데요. ETF 책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다음에 Fun ETF라는 게 있어요. 펀 ETF. 예, 거기에 ETF 검색이 있는데 검색에 본인의 테마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글로벌 ETF를 다 검색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검색에서 반드시 액티브를 넣어서 검색해라라고 하고 액티브. 싶어요. 삼성 액티브든 타임폴리오든 그런 데에 수수료도 싸다 0.5밖에 안 된다. 사모펀드는 막 3%에다가 성과가 20% 떼가는데 액티브 ETF 0.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 부동산 중개업만 해도 0.5를 주는데 돈을 불려주는데 0.5를 준다니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해자 상품이니까 액티브 ETF를 반반 섞어서 사라. 액티브 ETF 저도 이제 꽤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대표님 책 때문에 덕분에 좀 좋은 종목을 알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책에서 제가 또 약간 야 이거는 진짜 좀 다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재명 시대를 네. 이야기하시면서 상법 관련된 부분 지금 코스피가 이제 뭐 4,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재명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무언가 했을 때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은 네. 상법이라는 게 결국은 삼성물산 에버랜드 사태 때부터 만들었지. 그때부터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결국 과거에 뭔가 이제 재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회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법적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자기의 자산을 그 아들이든 아니면 딸이든 그렇게 자녀들한테 주거나 제3자한테 주거나 헐값으로 넘기면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관리 감독하라고 한 회사의 이사들에 대해서 너네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똑바로 이런 관리 감독을 안 한 걸 보니까 너희들 약간 좀 인디안 밥 한번 당해야 되겠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이사의 그 의무를 이사는 그냥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고 네. 주주한테는 충실할 필요가 없다고 0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주식 시장에 있었던 모든 상장 회사의 이사들이 그럼 우리는 주주 눈치 볼 필요 없고 주주한테 충실할 필요가 없네. 그냥 회사라는 법인에만 충실하면 되는구나. 그럼 회사의 법인의 경영진은 최대 주주 일가고 그럼 우린 최대 주주 총수 일가들한테만 충실하면 되네. 라고 2010년부터 완전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사가 이제 회사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니까 주주한테 충실하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한국식 이상한 관행들이 다 뿌리 뽑히는 거거든요. 회사에 돈이 남았는데 그냥 뭐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 왜 합니까? 회사에 돈 남았는데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자. 우리 회사가 보통 외국은 이러면 그걸 소각을 하는데 우리는 딱 갖고 있다가 왜 갖고 있냐면은 회사 돈으로 계속 사가지고 막 한 20%씩 쌓아놔요. 그래서 혹시 경영권 분쟁이 들어오면 우리 재벌 친구 다른 친구 A에게 너 나 100기 사할래? 이러면서 그거를 빌려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사주라고 하는 것이 자사주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주식가치 올리는 경영이 아니고 한국식 자사주 경영에 대한 그런 방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년간 한국이 좀 전체적으로 제도가 안 좋았고요. 주주들한테 엄청 불리한 구조로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있었네요. 별명이 그냥 자판기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재벌의 자판기다. 이런 별명이 있었고 25년에 그게 딱 바뀌고 나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기업이 잘만 하면은 한국 증시는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게 올해인데 올해 상법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서면서 올라갔는데 네.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그 어떤 꼼수도 쓰지 못한다는 거를 여러 차례에 올해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결국 주주한테도 돈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시대의 큰 틀은 국내 증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 그 요식업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는 그 인바운드 객수가 2019년이 전고점이었는데 올해 2019년을 돌파하고 있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100만 명당 50조 원을 쓰거든요. 한 명당 5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죠. 한국에 네. 오면은. 그래서 외국인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길거리 풍경도 바뀌었잖아요. 스벅은 이제 다 나가고 올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면서 동네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외국인 대상의 그 여러 관련 비즈니스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올해 가장 도드라졌던 게 호텔인데 신라스테이 객실 단가가 연초에는 3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7억 원이거든요. 호텔 값이 다 더블이 났다는 거고 네. 그리고 요새는 편의점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외국인 손님들이 매출 그로스 일으키고 나고 심지어 네. 백화점까지도 매출 그로스 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시대 때는 국내 주시장도 좋아지는데 외국인 인바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에 좀 맞춰가지고 잘 대응을 하면은 남들보다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여쭤본 연유가 빌드업을 위해서 이제 여쭤보고 온 거긴 네. 한데 책에 보면은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이거 뭐 코덱스라도 사야 되는 거야? 네. 뭐 ETF 코스피 추종 ETF 사야 되는 거 벌써 4천인데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거의 다 많은데 책에서는 그래도 한 5천 정도까지는 좀 약간 부드럽게 좀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지수의 예측을 상단이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 위가 뚫렸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KB증권에서 내년도 연관 전망이 나왔는데 내년 지수 기준 7,500을 전망을 했고 그 부동산도 보면은 개인들이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배당 분리 과세라는 그게 통과가 되는지에 관심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사실 부동산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프라임 오피스도 수요자들이 빠졌는데 대형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임차 관리해야 되고 시설 관리해야 되고 신경 쓸게 그렇다고 많죠. 해서 임차 소득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건물 가격이 올라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하는 의미는 있었는데 건물 가격이 엄청 올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네. 경상만큼 한 건물 가격 3-4% 오르고 임차로 한 2-3% 벌었으니까 합쳐가지고 이자 소득 내고 재산세 조금 내도 그래도 5-6%인데 규모가 크니까 이게 계속 갖고 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좀 달라졌냐면은 한국이 이번 3분기 GDP도 좋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보유 부담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는 데다가 이 건물 갖고 있는다고 해도 뭔가 과거만큼 경상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명목으로. 근데 이쪽은 배당 분리를 준다 그러는데 배당 분리는 증권사에서 다 해줘요. 뭐냐면 배당은 대주주 기준으로 보시면 배당도 소득이다 보니까 종합소득세여 가지고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10억이 넘으면은 49.5 낸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배당을 개인이 10억 받기는 어렵지만 배당을 하는 회사의 그 대주주들은 10억을 받아가시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배당 회사 지분이 30% 있어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딱 하고 싶은데 그럼 배당 소득세는 50%고 내가 그냥 법카 유용하면은 노세금이네. 그다음에 나를 감시할 이사는 다 내 꼬봉들이고 그러면은 뭐 난 여기서 왕인데 그래서 그래 재벌로 살자. 이런 유혹이 들거든요. 이 유혹을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막 감사들이 일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하면 아웃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안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뭐야 배당하면은 소위 25%밖에 세금을 안 매겨 법인세가 24%인데 그럼 내가 회사를 경영을 하나 그렇죠. 그냥 배당을 받으나 그래 그럼 네. 차라리 전문 경영한테 맡겨가지고 돈 많이 내라고 하고 나는 그냥 배당 소득세만 주냐서 받으면서 그냥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현재는 그런 세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충분히 올 법한 환경이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 되고 그거는 12월 2일까지니까 이달에 배당 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후에 이게 통과돼서 26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머니무브 본격화로 예상을 하고 그때는 이제 지수 상단이 완전 열려 있는 건데 지금보다 소위 더블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의 주식시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7,500은 좀 공격적인 숫자긴 깜짝 하지만은 놀랐습니다 뉴스 보고. 그래서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 바뀔 때는 미리 가서 들어놓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또 섞어가지고 들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뭘 사야 되는지 모르면은 ETF를 사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좀 깊이 좀 새겨서 좀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쨌든 뭐 투자나 좀 재테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이재명 시대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그런 어려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한 지 얼마 안 돼요. 저처럼 소위 금융시장에 20년간 노출된 사람도 본인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또 종류가 많고 막 IRP, 뭐 DB형, DC형, 너무 어려워요. ISA 계좌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고문을 시키나. 네. 나는 그냥 주식계좌에서 딸깍 뭔가 돈 생겨서 주식 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네,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금융이 이렇게 복잡해진 게 결국 금융시장 종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긴 하지만은 그 각각을 뜯어보면은 다 근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이 책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 있고 내년은 경기 성장이 좀 좋겠지만은 구조적으로는 경기 성장률이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단기에는 한국 시장도 좋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산을 좀 많이 편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해보면은 한 보름이 안 걸려요. 책에 있는 대로 그냥 딱딱딱 이루고 한번 이거 파가지고 이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세팅해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 데는 보름이 안 걸리는데 그 이해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기 경상적인 사업 활동을 쪼개가면서 투자 공부를 하시는 거에 내일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 그쪽으로 가시지 말고 지금 멈춰서 이 책 한번 보시고 이대로 한번 일주일 정도 하시면은 그러면은 점점 투자는 투자대로 잘 돌아가는데 내 시간도 많아져가지고 가족이랑 보내든 아니면 내가 내 시간 보내든 이런 쪽으로 갈 거로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좀 아끼시고 네. 어쨌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님들 제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책 읽으면서 진짜 요것만 또 딱 해놓으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딱 요것만 좀 뭐 예를 들면 매일매일 또 사는 그런 기능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좀 먼 길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중간에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살짝 나왔지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자영업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진짜 지금 엄청 지금 잘 되고 계시잖아요. 네, 완전 베스트셀러입니다.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 네. 근데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AI 막 이런 산업 분석하는 유튜브 100개씩 보지 마시고 책 한 권 보시면 다 끝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한번 정독 네.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